PT샵이나 필라테스샵 창업하려고 하시나요? 창업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진짜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PT샵이나 필라테스샵을 준비 없이 창업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T샵 운영 6년차 달려라 김대표입니다. 아마 PT샵이나 필라테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엄청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닐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벌면서 내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센터에서 PT 매출도 잘 나오고 나를 따라온다는 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센터와 나눠 가지죠. 이 정도면 내가 직접 차리면 훨씬 더 많이 남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하고 내 공간까지 생긴다면 더 좋아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창업을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강사가 되는 것과 좋은 대표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강사들이 상당히 준비 없이 창업합니다. 왜 PT샵과 필라테스 샵을 열심히 운영해도 힘들어지는지 오늘 딱 5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쉽게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업종은 생각보다 창업 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회원들에게 조금 인기 있고 주변에 먼저 창업한 지인이 잘 되는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특히 강사 생활, 트레이너 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데 왜 계속 남의 센터에서 일하지? 내 회원들 절반만 데리고 나가도 첫 달부터 어느 정도 매출 나오겠는데? 저도 트레이너 9년을 하고 창업을 했기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트레이너에서 팀장, 점장으로 올라가면서 직원 관리나 센터 운영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과정 없이 강사에서 바로 대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소규모 PT샵과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많이 생기면서 창업하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사업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나는 다를 거야 라는 겁니다. 주변 센터가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거기는 마케팅을 못했잖아, 거기 대표는 이상하잖아, 나는 회원관리 잘하니까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하면서 내가 예외일 거라는 자신감만 믿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강사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대표 공부는 안 합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데 트레이너가 되려고 할 때는 대회도 나가고 재활교육 듣고 해부학 공부하고 세일즈 교육도 받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분들도 계속 워크숍을 다니고 교육을 받죠. 수업 하나 더 잘하려고 주말 하루를 통째로 교육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려고 할 때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되면 채용, 직원 교육, 마케팅, 신규 유입, 재등록, 급여, 세무, 노무, 현금 흐름까지 완전히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강사 때는 오늘 수업만 잘하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되면 마지막 수업이 끝나도 일이 끝나지 않아요. 지각했다고 뭐라고 하니 퇴사한다고 연락 오고, 회원 환불 문의 들어와서 뭐라고 하니 잠수 타고, 이번 달 광고비는 많이 썼는데 신규 직원은 왜 안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 월말에는 급여와 세금도 계산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직업입니다. 저도 처음 센터를 차릴 때는 피트니스 사업을 배울 만한 강의나 컨설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정말 친하지도 않지만 먼저 창업을 한 선배님을 찾아가고 후배님을 찾아가 쭈뼛쭈뼛 물어보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컨설팅도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배울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구는 몇 번씩 보러 다니고 인테리어 업체 미팅하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오픈할 센터 상상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데 직원 관리 공부하고 손익 계산하고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건 정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상가 계약하고 기구 견적 받고 인테리어 알아보면 창업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구 인테리어를 알아보는 게 창업 준비가 아니라 대표를 될 준비를 하는 게 진짜 창업 준비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매장에 맞게 돈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창업하면 기구와 인테리어에 비용을 상당히 쓰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본인이 예전에 일했던 센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센터에서 좋은 기구와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면서 일했으니까 나도 창업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고 나면 뭔가 사업 준비를 제대로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테리어 1000만 원을 더 썼을 때 정말 매출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나요? 기구 한 대를 500만 원짜리로 바꿨을 때 그것 때문에 신규 회원이 더 오나요? 이걸 계산해 봐야 합니다. 200평 대형 헬스장과 50평 스튜디오에 돈 쓰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대형 헬스장은 시설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기구에 힘을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 PT나 필라테스 샵은 결국 핵심 상품이 개인 레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쓸 곳과 가성비로 갈 곳을 나눠야죠. 저 같은 작은 스튜디오를 차린다고 하면 시설은 어느 정도 기본만 갖추고
나머지는 강사 교육, 브랜딩, 마케팅, 고객 관리, 운영 시스템에 더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보다 먼저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 상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업료, 가능한 수업수, 강사료, 임대료, 관리비, 광고비, 세금까지 빼보면 내가 이 사업에서 벌 수 있는 돈이 대략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순수익이 1,000만 원인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현재 평수와 수업 단가로는 최대 500만 원밖에 안 남는 구조라면 열심히 한다고 1,0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죠.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그 숫자를 보고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부터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한 다음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는 매출을 잘하는 것과 운영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죠. 나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데 땡땡이는 나보다 못했는데 본인 거 차리니까 잘 나가네. 내가 차리면 이거 무조건 남겠는데? 그런데 기존 센터에서 낸 매출은 내 실력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좋은 상권이 있었고 센터 브랜딩이 있었고 시설도 있었고 기존 회원도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광고해서 상담 고객을 넣어줘서 데스크에서 오늘 7시 상담 있다고 하면 그냥 가서 상담하고 등록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대표가 되면요, 그 7시 상담을 만드는 것부터 내가 해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해야 하고요, 블로그도 해야 하고 광고도 해야 하고 리뷰도 쌓아야 하고 문의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 브랜드 0, 회원 0명, 인지도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잘하는 능력과 센터를 운영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요리를 잘한다고 바로 요식업에 성공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수업을 잘하고 매출까지 잘 낸다면 정말 좋은 강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나 말고 다른 직원도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가 좋은 회원을 다 맡고 남은 수업만 직원에게 주면 직원들은 여기서 돈 벌기 어렵다고 느끼고 결국 떠납니다. 대표들은 상담도 잘 못하고 재등록도 못 시키는 직원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냥 수업하면 100%인데. 그래서 자꾸 본인이 수업을 가져갑니다. 당장에 돈은 더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직원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대표 수업만 늘어갑니다. 그러다 직원이 나가면 아, 역시 직원은 믿을 게 못 돼.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또 반복되면요, 센터는 결국 대표가 에이스 트레이너가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대표가 수업을 많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점진적으로 직원에게 수업을 넘기고 대표는 대표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순수익이 더 높아지는데 대부분 이 과정을 넘기기 힘들죠. 다섯 번째, 매뉴얼과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표가 대표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매뉴얼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대표가 매번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수업 전에 회원 컨디션을 어떻게 확인할지, 운동 목적 어떻게 설명할지, 수업 후 무엇을 기록할지, 이게 수업 매뉴얼입니다. 근데 실제 작은 센터들을 보면 직원마다 모두 다르게 행동해요. A 선생님은 회원에게 매일매일 연락하는데 B 선생님은 수업할 때 연락조차 안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수업 일지를 잘 쓰는데 B 선생님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죠. 어떤 선생님은 재등록 한 달 전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B 선생님은 딱 2회 남았을 때 재등록 의사를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원이 받는 경험이 선생님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회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회원을 누구에게 배정할지, 재등록은 언제부터 관리할지, 수업 소지는 어떻게 체크할지, 직원 관리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채용, 교육, 평가, 승급, 급여, 퇴사 시 인수인계까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전부 숫자로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원 몇 명을 관리하는지, 신규 회원 몇 명인지, 재등록 몇 명인지, 수업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환불은 얼마나 나오는지를요. 요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말에 나오기까지 하고 괜찮은데, 이렇게 감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 합니다. 잘 되는 센터의 시스템은 에이스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만약 센터 매출의 절반을 한 트레이너가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퇴사하는 순간 센터 매출도 같이 무너지죠. 그건 잘 되는 센터라기보다 한 명에게 의존하고 있는 센터에 가깝고 그 선생님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란 평범한 직원이 들어와도 우리 센터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게 진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돼야 대표도 수업에 빠지고 마케팅도 하고 채용도 하고 브랜딩도 하며 숫자를 보면서 센터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PT샵이나 필라테스를 절대로 창업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니까요. 저도 5천만 원으로 45평 센터를 창업을 하고 6년째 운영하고 있고 500m 반경에 경쟁사가 13곳이 늘었어도 올해는 오히려 매출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수업을 잘한다고 지금 매출이 잘 나온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차리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때는 솔직히 쉽습니다. 매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대표가 되면 나 혼자 잘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 고객도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고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부터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임이 아니라
잘하는 대표가 되는 게임입니다. 대표가 될 준비를 하고 내 매장에 맞게 돈을 쓰고 운영을 공부하고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창업하는 게 아닙니다. 센터를 잘 운영할 대표가 되는 것이죠. 수업은 자신 있는데 대표로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현재 창업을 한 상태인데 위에 이야기한 내용이 완전 내 상황과 같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센터 운영 실전 부트캠프를 준비했습니다. 플레이스, 브랜드 블로그, 프리랜서 직원 관리, 오토 운영 시스템까지 제가 6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매출이 무조건 나오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하루 종일 함께 세팅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